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수수, 대통령 이재명과의 전반적인 공범 혐의로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았던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마침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인데요. 징역형 가운데 7년은 뇌물과 외환거래법 위반 때문입니다. 특히 이 외환거래법 위반은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을 어떤 형태로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UN 제재는 물론이고요,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도 가능한 매우 중대한 국제적 불법 혐의, 범죄가 됩니다. 자칫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화영에게 이런 중형을 확정한 법관은 대법원 2부의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의 주심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매우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대통령 이재명은 이 화영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른바 이 스마트팜 사업의 경비, 그리고 방북 비용 등 해서 8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이른바 대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기소된 지 1년을 넘겼는데도 정식 재판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은요,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이재명 재판중지법의 하나로 이 법을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은요, 대통령 임기가 끝난 5년 뒤, 즉 2030년에야 속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보다 한 살이 많은 이화영은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로부터도 3년 가까이가 지난 2033년 거의 70살의 나이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방법은 있고 그렇게까지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조국을 곧 사면할 것이란 예측이 지금 무성하죠. 이처럼 이화영에게도 임기 중에 특별 사면을 단행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70살 먹어서 이론적으로는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놔두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특별 사면은 가능성이 있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의 10대2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은 한두 번만 재판하고 바로 내릴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법리와 원칙, 그간의 판례들로 미뤄볼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또 그렇게 돼야 이게 사법 정의인데, 재판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변수고, 또 민주당은 이 방탄 입법과 겁박을 통해서 이 재판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의원 박균택은 5일 오전에 CBS 라디오에 또 TV 방송에 나와서 법원이 이 재판을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중단하라는 겁박이죠. 소위 대장동 변호사로 통하는 박균택은 먼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목은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또 오히려 이 대다수의 명망이 있는 주류 헌법학자들은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저지른 내란과 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만, 그것도 기소만 금지가 돼 있는 것이지 임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균택이 견강부회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박균택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이 선거법 개정안, 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이재명 말하는 거예요, 재직기간 중에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방탄 입법 패키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임시국회에서 바로 본회의 처리하는 것은 조금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론을 좀 눈치를 약간은 보는 것이에요. 박균택은 이들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또 얘기합니다. 이 방송에서 18일 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첫 재판 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여론 떠보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18일 전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법 자체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중요하죠. 또 대법관 수를 지금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소위 조희대 대법원 무력화 법안,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 증언의 규모가 얼마든 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여론의 눈치는 좀 보겠지만은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결코 없을 것이며 대법관 증언법도 조만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란 뜻입니다. 가출범한 이재명 정권, 이 곳곳에서 외교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축하한다는 형식적인 인사말도 없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매우 모욕적인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이 노동당 출신인데 트럼프와 이 보수 안보에 대한 생각이 같고 푸틴은 매우 싫어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 스타머 총리, 영국 외교장관이 써놓은 당선 환영 메시지를 끌어다가 올리기만 했습니다. 이걸 리트윗 한다고 하죠. 그 전에 모든 영국 총리 한국 대통령 당선되면 손수 그 몇 줄 안 되잖아요. 아주 그 환영 메시지는 당연히 냈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은 뭐 한국 국기에 뭐 영국 국기까지 올리고 뭐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건데 외교장관 거를 리트윗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을 하는 미국의 한 유력 여성 보수 정치인, 한국의 삼가 명복을 빈다는 제목에서 뭐 공산주의 정권이 장악을 했다, 선거를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뭐 다소 표현에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표현을 썼고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혔습니다. This is terrible. 끔찍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여성 정치인 그냥 극우 무슨 래퍼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안보보좌관과 함께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조언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삼가 한국의 명복을 빈다.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이재명은 박성재 법무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했는지 뒤늦게 오늘 박 장관의 사표도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 이임사까지 다 좀 뼈있게 하고 나갔는데 뭐 사표 수리됐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절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와 대통령 걱정을 매일매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